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5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볼까요? 말씀은 부수죠. 말씀은 부수에 마디촌으로 구성된 회의자. 치다 이 뜻이죠. 공격하다 이 뜻에서 나온 것. 칠토. 고를 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평평할 평. 돼지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출해. 나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허락할 허. 성시허. 제일 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도울호. 보활호. 혀설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말씀화. 가르칠 훈에 뭡니까? 내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르칠 훈. 골짜기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 골곡 부수자죠. 그릇 위에 어찌 산을 얹어 놓을 수 있겠는가? 어찌기. 제기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콩두. 제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제기 위에 풍성하게 담은 모습을 본뜬 자. 풍성할 풍. 원래 돼지시에 고기육을 보태어서 돼지를 뜻한 돼지돈 회의자죠. 코끼리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코끼리상.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미리예. 노풀고의 생약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혹을호. 오른쪽 모양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모양모. 칠토. 비평할 평. 가출해. 허락할 허. 도울호. 말씀화. 가르칠 훈. 골곡. 어찌기. 콩두. 풍성할 풍. 돼지돈. 코끼리상. 미리예. 혹을호. 모양모. 앞에는 말씀은 부수, 뒤에는 골곡부수, 콩두부수. 그 다음 뭡니까? 해치하는 부수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조개패 부수입니다. 조개패는 화폐의 모양을 본뜬 자죠. 조개패는 조개로 화폐를 썼기 때문에 돈이나 재물을 나타낸다. 조개패를 돈이나 재물이라는 뜻을 모르고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런 부수에 관련된 자가 앞 수업에 했는 콩두는 제기 모양, 그 앞에 보일시는 제사를 뜻한다. 별지는 키조개의 모양이다. 이런 글자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는 코의 모양을 본뜬 자다. 이걸 모르면 글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조개패가 화폐로 쓰이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죠. 바칠공은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본래의 뜻은 공물을 바치다인데 나중에 바치다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꿰일관. 꿰일관은 위에가 밑에는 조개 화폐를 뜻하고 위에가 꿰뚫을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전에 보면 안에 구멍이 있잖아요. 상평통보 같은데 거기다 이제 실로 꿰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꿰고 있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꿰관. 다음 귀할귀는 잠깐유에서 음을 빌린데 잠깐유가 이 소전 해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소전의 모양을 위에 얹어놨습니다. 이 유에서 음을 빌린 잠깐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러니까 값비싼 물건에서 귀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원래는 잠깐 유자는 이게 사람이 흙을 만지는 두 손으로 흙을 받드는 모양인데 흙은 만물을 자라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개패와 그 흙을 만지는 모습인 잠깐유를 더해서 아주 값비싼 물건으로 귀하게 여겼다. 귀할 귀자.
마찬가지 여기서 잠깐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예. 빌릴 때는 대신 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뭐 대여한다, 임대하다 할 때 쓰이죠. 예. 본뜻은 빌려주다입니다. 예. 대신 주는 거죠. 빌려주다. 빌릴 때 이것도 형성이면서도 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내가 필요한 것을 대신 빌려주는 거니까 빌릴 때 빌려서 쓰는 거니까. 다음 힘입을 외는 찌를 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찌를 자는 가시자 옆에 칼도가 들어갔죠. 예. 본뜻은 이익을 얻다. 요 지금 힘입을 내자는 보면은 이 글자가 세 글자의 모양을 보였지만은 요 위에 글자 칼도가 요 찌를 자자죠. 찌를 자와 조개패. 찌를 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이렇게 두 분력 이렇게 글자 모양이 나누어진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익을 얻다 해서 의뢰하다 이 뜻이 된 거죠. 살매는 위에가 거물망이죠. 거물망과 조개패를 이루어져서 재물을 구매해 오는 겁니다. 사서 오는 겁니다. 거물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본뜻이 사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칠 공, 꿰일 관, 귀할 귀, 빌릴 대, 힘입을 외, 살매는 모두 조개패. 조개패는 화폐를 뜻한다. 조개패로 구성된 자이다. 다음 조개패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매는 살매와 위에 선비사가 있어서 선비는 돈이 좀 더 있어서 팔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은 소전의 자행은 위에가 날출자입니다. 날출. 선비사가 아니고 날출의 모습입니다. 손에 넣은 물건을 장차 팔려고 나감을 표시한 거죠. 물건 팔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팔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자입니다. 삶에 선비는 팔고 없는 사람 사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원래는 날출자의 변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역할 무는 토끼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토끼묘로 본뜻은 재물을 교환하는 모습에서 무역하다의 뜻이 된 거죠. 토끼묘 밑에 조개패기 때문에 화패기 때문에 무역할 무고 토끼묘 밑에 밭전을 하면 뭡니까? 머무를 유자가 되고 앞에 나무목을 하면 뭡니까? 버들 유자가 되죠. 다음 질부는 사람인과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로 구성되어서 본뜻은 믿다입니다. 믿고 의지하다에서 파생되어서 짐을 지다, 부담을 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짐을 지다의 뜻도 되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다 할 때의 뜻도 되죠. 질부, 짐을 지다, 부담을 주다, 질부. 그리고 또 게임에서 졌다는 뜻도 있죠. 승부할 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뭡니까? 문경지교라는 고사에 보면은 연파가 인상에게 항복을 뜻할 때 가시를 짊어지고 가죠. 가시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옷옷을 벗고 가시를 짊어지고 가서는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짐을 졌다는 게 졌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짐질부, 게임에서 졌다, 질부. 두 가지 뜻이죠. 부세부는 무사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부세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 내는 거잖아요. 무사무로 왜 형성됐을까요?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 안 거두면은 혼을 내겠죠. 그런 의미가 보이죠. 세금은 꼭 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납세의 의무 있잖아요. 자, 다음은 쓸비는 안일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안일불은 중국 발음으로서는 푸로 발음되죠. 푸. 쓸비는 안일불에서 음을 빌린다. 이거 재밌죠? 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 왜 쓸비겠습니까? 화폐를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낭비라는 거죠. 이거는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쓸비, 낭비한다 할 때 쓰잖아요. 그 다음 가난할 비는 나눌 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분, 빈, 니은 받침에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또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나누면 가난해지죠. 예, 돈을 나누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나눌 분자도 뭡니까? 형성자를 많이 품고 있죠. 밑에 마음심을 하면은 분할 분, 앞에 쌀미를 하면은 가루 분, 위에 불초를 하면은 향내 날 분, 그렇죠? 예. 실사를 하면은 어지러울 분, 예. 조개패를 하면은 가난할 빈이 되죠. 팔매, 무역할 무, 질부, 부세부, 쓸비, 가난할 비는 조개패로 구성된 자이다. 자, 조개패로 구성된 자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빈. 손빈자의 갑골문의 자형은 가옥의 형태죠. 위에는 진면이고 그 아래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 건문에 와서 밑에 조개패가 들어가 있죠. 사람 모양인데 집안에 사람이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그 밑에 조개패가 들어갔죠. 건문에 와서는 조개패로 바뀌고 위에가 거칠지로 바뀐 겁니다. 본 뜻은 지위가 높거나 남에게 존경받는 귀한 손님입니다. 귀한 손님. 그래서 손빈자다. 손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은 손빈의 반대는 손객이죠. 객은 각각 오는 객군이고 손빈은 귀한 손님이죠. 우리 예천 안동 지역에서는 옛날에 여자분이 죽으면은 여자분의 빈소에는 생전에 면식이 없는 사람은 빈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객은 못 들어오죠. 그래서 빈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손님은 우리 집에 올 때 빈은 빈손으로 안 옵니다. 뭐라도 하나 들고 오죠. 또 갈 때는 그냥 안 보내죠. 노자돈을 주죠. 가다가 막걸리 사 먹어라. 요즘은 차기름값을 주죠. 그게 빈입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화폐를 돈을 들고 온다. 그렇게 손빈으로 전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존경받는 귀한 손님이다의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손빈. 줄사는 시울 이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왜 시울일까요?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줄수가 있고 줄여가 있고 한데 왜 줄사는 시울이 짤까요? 이거는 쉽게 주는 거죠. 주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줄 때를 쉽게 주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줄 때는 뭡니까? 드릴 헌자를 쓰죠. 그러니까 사약할 때 쓰죠. 임금이 사약. 그러니까 준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쉽게 준다. 그런 뜻이 있죠. 하사, 임금이 내린다. 그 다음에 상줄상은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숭상할 상이 이 형수자를 많이 안고 있죠. 상에서 음을 빌리고 밑에는 화폐니까 돈. 그러면 뭡니까? 상줄상은 요즘은 상장만 주는데 상장만 주면 안 되죠. 밑에 조개패가 있으니까 상품을 반드시 줘야죠. 왜 그래요? 상줄 상자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상줄상은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우리 요 수업한 거 기억납니까? 요 밑에 오더이를 하면은 치마 상자가 되죠. 치마상. 요 상자가 많은 붓을 안고 있죠. 형수자를 안고 있죠. 손수를 하면은 손바닥 장이 되죠. 상줄상은 숭상할 상에서 숭상하니까 상을 주겠죠. 훌륭하니까. 숭상할 상자도 재밌는 게 8팔 밑에 향할 향자입니다. 나누어 주고도 아직도 더 줄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상줄상. 품삯임은 맡기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맡기니까 품을 줘야 되겠죠. 임대하다 할 때 쓰죠. 무임승차, 임금, 우님 할 때 쓰는 거죠. 품삯임. 품삯임, 맡기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재물자는 버금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자, 차, 지읒과 지읒은 서로 통하는 의미죠. 재물자는 버금차로 구성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본 뜻은 금전에서 재물의 뜻을 나타냈다. 재물자. 재물제는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제주제로 구성된 형용사 앞에 배운 거 뭐 있습니까? 나무목을 하면은 제목제죠. 제목제. 뭐 나무니까 나무제. 이건 화폐 돈이니까 돈제잖아요, 그죠? 재물제가 됩니다. 쉽죠? 재물제. 조개패가 화폐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손, 빈, 줄, 사, 상줄상, 품삯, 임, 재물자, 재물제는 모두 조개패 부수로 구성된 자이다. 자, 오늘 학습한 글자 볼까요? 오늘 학습한 글자는 모두 무슨 부수입니까? 조개패 부수죠. 조개패 부수.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바칠공. 돈을 꿰는 모습을 본뜬 자 꿰관. 귀한 흙과 조개를 뜻해서 돈을 뜻해서 귀함을 나타낸다. 화폐와 중요한 땅을 본 땅으로 뭡니까? 흙을 두 손으로 흙을 받드는 모습에서 둘 다 귀하다 이 뜻이 된 귀할 귀. 대신대에서 음을 빌린 빌릴 대. 찌를 자에서 음을 빌린 힘입을 뇌. 거물로 끌어왔다. 물건을 샀다. 살매. 날출 밑에 팔매. 물건을 팔러 나간다 해서 팔매. 그 다음 토끼묘에서 음을 빌린 무역할 무. 다음은 사람인가 조개패로 구성되어서 믿고 의지하다 해서 질부. 남부여대하죠.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그죠? 무사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세부, 세금부. 안일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쓸비. 나눌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난할 빈. 집안에 돈을 들고 오는 사람 손빈이죠. 원래는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에서 손빈. 우리가 뭐 몽고 지역 같은 데 가면 그 뭡니까 소를 키우는 짐승을 키우는 그런 데서도 손님 오면 굉장히 환영하죠. 외부의 손님을 굉장히 환영하는 우리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손빈. 시우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줄사. 숭상할 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상줄상. 막길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품삯임. 버금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재물자.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재물제. 바칠공, 꿰관, 귀할 귀, 빌릴 때, 힘입을 뇌, 팔매, 살매, 무역할 무, 일부, 부세부, 쓸비, 가난할 빈, 손빈, 줄사, 상줄상, 품삯임, 재물자, 재물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